안녕하세요. 잠깐 수학의 임성환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과 이제 1차 시기에 대한 덧셈과 뺄셈하는 과정들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1차 시기에 대한 어떤 곱셈과 나눗셈은 그냥 어떤 1차 식끼리든 간에 분배 법칙만 잘 하신다면 사실은 곱셈 가능하고요. 나눗셈도 가능하다라는 거 쌤이랑 연습 좀 하고 오셨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덧셈과 뺄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유리수에 대한 덧셈 뺄셈도 사실은 조금 복잡했지. 왜 그랬을까? 분속골에 대한 덧셈 뺄셈 하려면 분모가 무조건 똑같이 써야 돼. 그러니까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최소 공배수를 뭐 곱하는 또는 통분이란 과정을 거쳐가지고 막 되게 막 계산이 복잡했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좀 힘들었어. 그치? 똑같아요. 숫자도 헷갈리는데 문자라고 안 헷갈리겠어? 그래서 1차 식이 들어가 있는 어떤 덧셈과 뺄셈도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붙여가지고서 덧셈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쌤이랑 한번 배우긴 했을 것 같아. 바로 동류항. 그렇죠. 그래서 동류항이라는 것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하는데, 자, 쌤이 미리 말씀드릴게요. 식에서 덧셈과 뺄셈이 가능한 것은 동류항끼리만 덧셈과 뺄셈이 가능합니다. 그 내용 쌤이랑 화면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하는 방법이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좀 복잡한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요. 분배 법칙을 통해서 괄호를 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식을 예쁘게 쫙 풀어주자라는 뜻이거든요. 선생님은 어떤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거듭제곱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식을 쌤은 좀 풀어주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풀어준다라는 것은 묶여져 있는 것을 분배 법칙으로 쫙 하면 괄호를 없애주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쫙 펼쳐놓는 거야. 그 다음에 내 입맛에 맞게 계산해 주는 거죠. 그 입맛에 맞게라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겁니다. 바로 동류항끼리 계산하자.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자. 동류항이라는 것은 뭐와 뭐가 같았죠? 그렇지. 문자와 x는 x끼리, y는 y끼리 문자가 같아야 되고요. 문자만 같으면 또 안 돼. 누구도 같아야 돼. 곱하여진 개수, 바로 지수, 차수까지도 똑같아야 되겠다라는 거. 괜찮지? 그래서 동류항끼리만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연산하는 과정은 선생님과 예를 들어서 할 건데요. 쌤 좀 필기하다 보니까 중간에 뭐가 빠졌어? 분배 법칙 하는 것이 빠졌죠? 이거 하나만 쓰고 갈까, 쌤이랑?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a 곱하기 b 플러스입니다. 분배 법칙은 앞에 a랑 곱하기를 뒤쪽에 b에다가도 c에다가도 같이 연산해 주는 거.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한다? a 곱하기 b, a 곱하기 c 그대를 더해주면 되겠다. 이게 분배 법칙, 그죠?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식을 풀었고요.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것들을 선생님과 예를 들어서 한 개 좀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었습니다. 5 마이너스 5 괄호 열고 3x 플러스 1 더하기 15x 마이너스 30 나누기 3의 값 한번 계산해보자라는 것이고요. 자, 괄호가 있으니까 먼저 좀 풀어보자라는 거지. 뭐를 통해서? 분배 법칙. 그죠? 자, 앞에 있는 거 마이너스 5랑 괄호 사이에 아무것도 기호가 없다라는 것은 곱셈 기호 생략된 거고요. 그 곱셈 기호를 통해서 각각 마이너스를 괄호 안쪽에다 다 곱해보자라는 거죠. 분배 법칙. 그래서 자, 정리하면 자, 숫자끼리 곱합니다. 문자는 오른쪽에 한 번만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와 1을 곱해서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나누기 3 있잖아요. 나누기 3도요. 각각 분배 법칙 해주는 거야. 얘도 3으로 나눠지고 얘도 3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굳이 선생님이 곱셈으로 바꿔가지고 역수를 안 취하고 그냥 바로 3을 한번 나눠보자라는 거야. 그래도 돼요. 알겠지? 어떻게 돼? 3이랑 15 나누기 3을 먼저 하면 5가 되는 거 맞아. 그치? 5x. 그 다음 마이너스 30과 3을 나눕니다.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쌤이랑 분배 법칙을 통해서 식을 한번 쫙 풀어줬단 말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을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요. 그들 더해달라고 해서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나오는 거죠. 자, 쌤이랑 식끼리에 대한 덧셈 연산을 좀 할 건데요. 동류항끼리 연산 가능하다 그랬지? 자, 여기서 동류항끼리 찾아보는 거야. 동류항.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보이세요? 그래서 그들끼리 먼저 옆에다 나란히 써주세요. 쌤처럼. 그렇지. 그 다음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입니다. 상수항끼리도 나란히 먼저 써주세요. 그래서 동류항끼리 묶어 봤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 문자는 동일한 문자죠. 동일한 문자는 그대로 한 번만 쓰는 거야. 그럼 누구를 계산해 주면 되느냐? 앞에 있는 숫자만 우리 친구들이 유리수의 사칙 연산으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즉 마이너스 10이랑 5를 더해주면 되겠다.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15x 더하기 5x를 계산하잖아. 그 결과는 마이너스 10x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에는 숫자만 계산하는 거야. 자,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0은요. 우리 유리수에 대한 사칙 연산에서 너무나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요 식에 대한 분배 법칙 정리하고요. 동량 계산했을 때 그 결과는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5가 되겠다. 어떠셨어요? 할만하시죠? 그래서 이제 쌤이랑 유리수뿐만이 아니라 그 식이죠.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식에 대한 사칙 연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모두 다 배워봤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